근데 여기 플러스 뭐가 있냐면 1450을 세금 낼 때 빼줘요. 내년 11월 달에 퇴사한대. 그럼 이때 12월 달에 어떻게든 사람 채용을 해줘야 돼.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지. 저희 지난번에 대학생 알바분들 하면서 사대보험, 선정상 어떤 게 좋은지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사대보험 할 이유가 굳이 있나 싶더라고요. 사장님들은 월급의 거의 10%를 건보로 내줘야 되고, 근로자들도 월급 100만 원 받을 거를 대충 9%니까 10만 원 빼고 또 적게 받거든요. 서로 간에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현금 주는 경우도 있고, 조금 이제 세무를 좀 아신다 하시는 분은 그래도 인건비 신고는 하자 해서 3.3%만 떼고 프리랜서 신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부터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방법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최저 세율이 몇 %죠? 6%예요. 최소 6%는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인건비 신고를 해서 내가 100만 원 인건비 신고했다. 근데 인건비 신고를 안 했으면 6만 원 세금 덜 낼 거를 더 내야 돼요. 인건비 신고는 무조건 해줘야 된다. 근데 할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이제 3.3 떼고 하시는 분들, 이거는 세금은 절세할 수 있어. 경비 처리하니까. 그거는 좋고, 대신에 이걸로 건보료를 아낄 거야. 하지만 이제 이분들은 자, 수익 금액 필요 경비까지는 아시는 분인데 그 밑에 당기 순이익, 그 밑에 세액 공제, 요거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사실 비싸잖아요. 그렇죠. 7%가 9.8%. 네. 그거 이길 정도의 그런 세제 혜택이 또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정규직을 채용하면 채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님은 9.8%의 사대보험을 부과해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두루누리 사회보험. 내가 일정 금액 이하, 일정 기준을 넘어가시는 분을 채용을 하면 사대보험료 최대 90% 공제해줘요. 10만 원 낼 거를 만 원만 내도 괜찮겠죠. 90%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거니까. 그 두 번째는 세무사로서 뭘 도와줄 수 있냐면 세액 공제. 세금에서 청년이면, 여기서 청년은 30세 미만인데 1,450만 원, 이상인 분들은 850만 원 세금에서 빼줘요. 이 세 가지만 활용하신다면 직원 채용에서 사대보험료 부담하는 9.8%는 아무것도 아니죠. 숫자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200만 원으로 급여 설정을 했어요. 세금 20%를 가정해볼게요. 인건비 신고 안 하는 경우, 대표님은 나가는 돈 없죠. 근데 세금 처리도 안 돼. 200만 원 곱하기 20% 하면 40만 원이 세금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자, 두 번째 3.3만 하는 경우, 200만 원으로 20% 경비 처리하니까 40만 원 세금 줄죠. 더 큰 거, 사대보험 들어갔어요. 200만 원 기준으로. 사업주는 200만 원 세전급여를 책정을 하면 19만 원 정도를 부담해 줘야 돼요. 228만 원이라는 사대보험을 부담해 줘야 돼. 대신에 장점, 세금이 줄죠. 200만 원 곱하기 12 하면 2,400, 곱하기 20%면 480만 원 세금이 줄어서 250만 원 일단 벌써 이득이 돼버렸어. 사대보험을 내주더라도. 근데 여기 플러스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30세 미만이다. 1,450을 세금 낼 때 빼줘요. 여기에 플러스 두루누리 사회보험까지 이용하면 더 큰 효과가 있는 거고요. 세금은 내년 5월에 있을 거지만 어차피 내야 되는 거 세금 못 피하잖아요. 이것까지 고려하면 인건비 신고 안 하는 거냐, 3.3만 떼고 주는 거는 의미가 없어져. 사대보험을 매달 부담해줘도 이게 더 유리한 거예요. 인당 1,450이면 10명이면 1억이 넘어가면 그럼 그 돈을 제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오해하시는 거,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원금이 아니에요. 세금에서 빼주는 거예요. 내가 세금 낼 게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명 고용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은 어떤 생각해야 되냐면, 내 예상 세금이 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명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굳이 무리해서 2명 늘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세액공제 못 받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거, 내가 만약에 이 근로자를 우리 육촌 이내 혈족을 넣었어. 법인 같은 경우는 내 주주나 감사나 이사를 넣었어요. 특수관계는 이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런 특수관계인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주의할 점이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한 명 채용하고 유지가 됐어요. 3년 동안 받아. 매년 1,450만 원씩 4,350만 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무리하게 한 3명 고용했어요. 3명 고용했다가 이걸 유지를 못해. 그 뒤에 2개년치를 아예 못 받고 심지어 첫 해 받은 거에 토해내야 돼. 감수한 만큼. 그래서 내가 너무 무리해서 욕심낼 필요가 없고, 많이들 오해하시는 거, 이 사람이 중간에 퇴사하면 어떡해요? 퇴사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아니어도 돼. 숫자만 유지하면 돼요.
여기서의 한 명이란 숫자는 1월부터 12월까지 일한 사람이 한 명이에요. 7월부터 고용하면 얼마죠? 0.5명인 거죠. 처음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1월에 고용했어. 근데 이 사람이 내년 11월 달에 퇴사한대. 0.09명 줄었죠. 그럼 이때 12월 달에 어떻게든 사람 채용을 해줘야 돼. 그 한 달만 버티면 1년, 2년, 그리고 그 뒤에 3년, 그 다음 얘기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후 관리. 여기서 이제 많은 대표님들이 경정 청구라는 걸 이용해요. 경정 청구는 진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세액 공제만 들어가는 거지 사후 관리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 컨설팅 업체에 경정 청구 맡겨서 당장은 환급이 들어와. 근데 내년도에 사후 관리가 안 되면 다시 토해내요.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런 조세특례 제한법은 외부 컨설팅 업체 맡기면 안 돼요. 혹시나 담당 세무사님이 못 챙겨줬어도 외부 컨설팅 업체가 말한 내용을 담당 세무사님하고 꼭 미팅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되게 좋은 혜택 같은데 외부 업종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간혹 또 이거를 어설프게 알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숙박업 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숙박업에는 근로자들 무조건 필요해요. 인포도 필요하고 청소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뭐 여러 명이 필요해요. 근데 제 말 듣고 그냥 3.3 신고만 해도 되는 건데 4대 보험을 들어가 주는 거야. 왜? 4대 보험 들어가줘도 세금이 최소한 1,000만 원 절세되니까. 숙박업 같은 소비성 서비스업은 이 세액공제를 안 해줘요. 그래서 내 업종이 이 고용중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업종인지 체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어설프게 알고 신청했다가 다 환불. 근데 숙박업 중에서도 되는 데들이 있어요. 우리 그 관광업에 허가받은 데들 있거든요. 관광호텔 이런 데도 돼요. 근데 이건 좀 디테일한 거고 뭐 오락 서비스 이런 건 안 돼요. 카지노 이런 건 안 되고. 근로계약서 쓰고 사대보험을 들어주는 게 사실상 거의 필수적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거 제가 세무사로서 말씀을 드렸지만 원칙은 사람을 채용했는데 이 사람과 나의 갑과 을의 관계다. 4대보험 들어주는 게 원칙이에요. 음식점에서 보면은 4대보험 안 들어가는 알바 엄청 많아요. 알바생들한테 나 4대보험 뗄까 하면 알바를 못 구해. 세무서에서 이런 공문이 많이 떠요. 요식업체 대표님들한테 귀하의 사업장은 프리랜서 신고가 불가능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왕이면은 원칙도 지키고 세제 혜택까지 가져가고 그러면 사실 리스크도 회피되고 세금 혜택도 되고 이렇게 좋은 거죠. 헬스장 하시는 분들도 한번 쭉 얘기 들어볼게요. 트레이더 분들이 월급도 있는데 상여도 있어. 근데 그분들은 어떤 달은 월급 500만 원, 어떤 달은 막 2천만 원도 가져가고 그럴 수도 있죠. 1,000만 원인데 4대 보험을 내준다고 쳐요. 매달 200만 원이야. 세액공제 1,450만 원 받아도 손실이에요. 그럼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건 상담 오셔야 돼요. 이건 영상에서 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스테로이드 약 있죠. 그 스테로이드 약이 잘 쓰면 명약, 못 쓰면 독약이래요. 이런 조세특례 제한법도 스테로이드예요. 정말 나의 상황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쓰면 명약이에요. 이만큼 세액공제 줄여주는 게 없어. 근데 이거를 무작위적으로 막 들어가. 그래서 사후 관리가 안 돼. 그럼 다 토해내는 거예요. 가산세까지. 독약이죠. 이런 조세특례 제한법은 담당 세무사님하고 외부 컨설팅 업체는 참고는 하시고 이왕이면 담당 세무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좀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생겼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조세특례 제한법은. 그럼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좀 이제 궁금하신 것들 실생활에서 그런 거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편에 또 그런 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세무천재 서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